삼성전자와 TSMC는 같은 반도체 기업으로 묶이지만 본질적으로 사업 구조 자체가 다른 두 회사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 격차는 단순히 기술력의 우열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시장은 그 구조적 차이에 냉정하게 가격표를 붙이고 있을 뿐이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세계의 종합백화점이다. D램이라는 메모리 칩도 직접 만들고 남의 칩을 대신 찍어주는 파운드리 공장도 운영하며 스마트폰과 TV까지 판다. 한 지붕 아래 모든 걸 갖고 있는 구조다. 반면 TSMC는 반도체 세계의 전문 인쇄소다. 자기 제품은 하나도 없다. 엔비디아, 애플, AMD, 퀄컴이 설계한 칩을 대신 찍어주는 일만 하는데 그걸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는 게 핵심이다. 2026년 현재 시점의 결론은 이렇다. TSMC는 독점적 수익 구조와 압도적인 파운드리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급 병목이 구조적 한계로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수년간 이어온 파운드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변곡점에 서 있으며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수직 통합 구조가 HBM4 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보유 중이거나 매수를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지금이 바로 이 두 회사의 구조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순간이다.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판단해야 시장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생긴다. 숫자로 보는 현실, 격차는 여전히 크고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 먼저 불편한 사실부터 직면해야 한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 점유율은 70.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삼성은 여전히 7.3%에 머물렀다. 10배가 넘는 차이다. 교실에 학생 100명이 있다면 TSMC가 70명의 밥을 주고 삼성은 채 8명도 못 주는 셈이다. 더 불편한 건 이 격차가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당시 두 회사의 점유율 격차는 29%포인트였는데 지금은 63%포인트를 넘어섰다. 삼성이 제자리를 지키는 동안 TSMC가 혼자 로켓을 탄 결과다. 수익성의 차이는 더 극명하다. TSMC의 영업이익률은 50%를 상회하며 2025년 매출은 전년 대비 31.6% 증가한 약 175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100원짜리 칩을 찍으면 50원 이상이 남는다는 뜻이다. 일반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 10%면 잘한다는 기준과 비교하면 이건 독점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설비 투자 규모도 압도적으로 차이난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 등 글로벌 생산 거점 확장에 2026년에만 최대 81조 원을 투자하며 영토를 넓혀가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분기 매출보다도 큰 금액을 투자로만 쏟아붓는 것이다. 이게 독점이 만들어내는 복리 효과다. 다만 2026년 들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2025년 50% 아래로 추락했던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1년 만에 80%를 넘어섰으며 동시에 첨단 2나노 공정 수율도 60%대까지 올라서며 퀄컴, AMD,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시작했다. 손익분기점인 가동률 80%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는 건 단순히 숫자 하나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 시장이 삼성 파운드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변곡점이다. 격차가 벌어진 이유,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TSMC에는 엔비디아, 애플, AMD, 퀄컴, 구글,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등 이름만 들으면 아는 빅테크 고객이 전부 집결해 있다. 엔비디아가 연간 약 330억 달러, 애플이 약 270억 달러를 TSMC에 지불하는데 이 두 곳만 합쳐도 TSMC 전체 매출의 40%를 넘는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1년 전체 매출보다 엔비디아 한 곳이 TSMC에 주는 돈이 더 많다. 삼성이 고객 확보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이유는 단순하다. 삼성은 자체 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퀄컴이나 AMD 같은 팹리스 기업 입장에서는 핵심 설계도를 사실상 경쟁사에 맡기는 셈이 된다. 삼겹살집 사장이 옆 삼겹살집 주인에게 자기 비법 양념장을 대신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선뜻 맡기기 어렵다. TSMC는 자체 제품이 없기 때문에 고객 설계도가 유출될 우려 자체가 없다. 이 신뢰의 해자는 단순한 기술 격차보다 훨씬 좁히기 어려운 장벽이다.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이 자서전에서 삼성은 두려운 경쟁자라고 직접 언급하면서도 정작 고객들은 여전히 삼성을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적 아이러니에 있다. 기술력과 신뢰도는 별개의 자산이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삼성이 파운드리 독립 조직을 강화하고 정보 차단벽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구조적 불리함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삼성의 역전 카드, 수직 통합과 HBM4의 실제 현황. AI 시대의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전에는 칩 하나를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느냐가 전부였다. 지금은 메모리를 만들고 그 아래에 들어가는 로직칩을 설계하고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패키징까지 전부 소화해야 AI 가속기 성능이 극대화된다. 이 세 가지를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하나뿐이다. HBM4가 그 결정적 사례다. HBM4는 D램을 수직으로 쌓고 그 아래에 데이터 교통 정리를 담당하는 베이스 다이를 깔아야 한다. 이 베이스 다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첨단 파운드리 공정이 필수다. SK하이닉스는 자체 파운드리가 없어 TSMC의 12나노 공정을 빌려야 한다.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에서 4나노 공정으로 직접 만든다. 3세대 이상의 기술 격차다. 삼성은 HBM을 많이 만들수록 자사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고 수익이 내부에서 순환하는 구조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을 많이 만들수록 TSMC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다. 치킨집에 비유하면 닭도 직접 키우고 반죽도 직접 만드는 집과 닭은 직접 키우지만 반죽은 독점업체에서 비싼 값에 사오는 집의 차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일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턴키 솔루션을 앞세워 엔비디아, AMD 등 대형 팹리스 고객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와이어 이 전략은 엔비디아 외의 고객, 즉 테슬라 AI 칩, 구글 TPU, 아마존 AI 칩 같은 경우에 특히 강력하다. 삼성이 D램부터 베이스 다이, HBM 적층, 최종 패키징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해줄 수 있어 TSMC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현실적인 한계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 엔비디아 GPU에 HBM을 최종 결합하는 패키징은 여전히 TSMC 영역이다. GPU 자체를 TSMC가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TSMC는 AI 가속기 패키징의 핵심 기술인 코어스 생산 능력을 2024년에 2배 수준까지 늘리고 있어 패키징 영역에서의 기술 격차 역시 좁히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삼성이 이 구간까지 진입하려면 추가적인 기술 증명과 고객 신뢰 축적이 필요하다. TSMC의 약점은 공급 병목이 삼성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TSMC 최고 경영자 웨이저자는 공개석상에서 첨단 노드 웨이퍼 수요가 공급 능력의 3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AI 수요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폭발하면서 TSMC조차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기 맛집에 예약하려는데 1년 6개월 뒤에야 자리가 난다면 다른 식당을 알아보게 된다. 실제로 TSMC 라인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제때 칩을 공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팹리스 기업들이 대안 찾기에 나섰고, 메타는 자체 AI 추론용 칩 생산을 위해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며, 퀄컴과 AMD 역시 TSMC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흐름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테슬라 칩 수주는 약 23조 원으로 삼성 파운드리 연간 매출의 약 10에서 15%에 달하는 규모다. 만년 적자에 시달렸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호황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파운드리 미세공정 경쟁력 확보에 투입하며 TSMC를 추격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속하고 있으며, 메모리 시장의 슈퍼사이클이 파운드리 흑자 전환의 시기를 앞당기는 현금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TSMC의 2나노 공정 가격이 급등하자 퀄컴이 삼성 파운드리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독점이 강할수록 가격 협상력도 강해지는 법이고, TSMC가 가격을 올리면 올릴수록 삼성으로 넘어오는 유인도 커진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테슬라 AI6와 HBM4 로직 다이 수주를 발판으로 2026년 2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제시했다. 3년 내내 적자만 내던 파운드리가 2조 원 흑자를 목표로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대만 리스크. 확률이 낮아도 피해가 치명적이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기는 지금 지정학 리스크는 교과서 속 가정이 아니다. TSMC 첨단 공정의 대부분은 대만에 집중돼 있으며 전 세계 AI 가속기용 첨단 칩의 90% 이상이 대만에서 나온다. 만약 대만 반도체 공급이 차단되면 미국 GDP가 두 자릿수 % 급감한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세계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2020년 코로나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대부분 안 올 것이라고 했었다. 하지만 왔다. 투자에서 확률이 낮아도 발생 시 피해가 치명적인 리스크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을 각각 5% 이상으로 늘린 것은 단순한 수익 기대 이상이다. 한국 반도체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에는 대만 리스크 분산이라는 냉정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물론 삼성도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어 지정학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에 큰 공장이 있다. 미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다만 핵심 첨단 공정 전부가 한 지역에 집중된 TSMC와 리스크의 크기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TSMC 주가가 한 번에 크게 빠지는 날이 있다면 대부분 대만 관련 뉴스가 나온 날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 주식 투자자로서의 솔직한 고민.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있는 한국 투자자 중 속이 편한 사람은 많지 않다. 2021년 고점에서 매수해 49,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직접 겪은 투자자라면 지금 다시 들려오는 반도체 호황 이야기가 반갑기보다 불안하게 들릴 수 있다. 그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넘쳐났었으니까. 좋은 회사라는 믿음만으로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의 호재 뉴스를 마냥 즐기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구조적으로 다르다. 2021년 삼성전자는 메모리 과잉 공급이라는 하락 사이클의 초입에 서 있었다. 지금은 AI 인프라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국면이다. 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단기 경기 사이클이 아닌 AI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운드리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 단순히 숫자 하나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만성 파운드리 적자 기업이 아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수익화하는 통합 반도체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한다. 주가 멀티플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다. 물론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수율이 5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TSMC의 2나노 공정 수율은 80%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양산을 맡기려면 최소 60% 이상의 수율이 보장돼야 하는데 삼성은 올해 상반기 안에 이 기준을 넘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2나노 수율의 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증권가 일각에서는 TSMC로의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기술이 앞서도 수율이 낮으면 원가가 올라가고 고객 신뢰를 쌓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에 관심을 두는 것은 충분히 논리적인 판단이다. 수직 통합이라는 구조적 강점, 파운드리 흑자 전환이라는 변곡점, HBM4 경쟁력, TSMC의 공급 병목이라는 외부 요인이 동시에 맞물리고 있다. 다만 확신이 아닌 확률로 접근해야 한다. 분할 매수와 감당 가능한 비중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감정이 아닌 전략이다. 한 번에 올인하는 것은 설령 방향이 맞더라도 단기 변동성에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TSMC가 가진 독점의 힘은 단기에 무너지지 않는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으려면 수율 안정화, 고객 신뢰 회복, 패키징 기술 고도화라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은 분기 하나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구조적 변화가. 두 회사 모두 좋은 회사인 건 맞다. 하지만 좋은 회사와 지금 사도 좋은 회사는 다른 문제다. 투자의 최종 판단은 반드시 본인이 내려야 한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삼성전자 vs 애플 완전 비교, SK하이닉스 vs 마이크론 HBM 전쟁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